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6월이냐 연말이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둔 예상이 오락가락합니다. 지난달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부 연준 위원들은 6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들은 연말이나 되어야지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기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봐야겠죠.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실익을 보면은 당장 참여해야겠는데 미국 눈치도 보랴, 또 자존심도 챙기랴 미적미적했죠. 그러다가 이제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출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6월쯤이면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거라면 또 우리나라 통신시장 규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통해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해놓고서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금 상한선을 또 높였습니다. 또 그런데 이 가장 비싼 요금제를 써봤자요,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이 상한선에도 한참 못 미쳐서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실효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느라 더 신뢰만 잃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오락가락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착한 해커라고 아시나요? 이들이 올림픽도 펼칩니다. 차세대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대회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5천여 명의 해커가 참가를 했는데 1위는 중국팀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요, 최연소 참가자였는데 주니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 우리나라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이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이 학생을 직접 전화로 만나보고요.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3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이 됐습니다.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고요. 노동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까닭에 노사정의 갈등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노동개혁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2058.87 마이너스 0.39포인트, 코스닥은 676.81 플러스 8.78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의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의류 업체들의 좀 급등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던 대형주들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지수 견인을 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 맞아서 장 후반부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코스닥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보신다면 기관은 2,600억대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8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투시는 2,050선대만 넘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펀드 환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 개인 투자들의 직접 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저금리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증권시장 쪽으로 이어지면서 증권주들이 최근 급등한 이유도 그런 데 좀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 펀드의 환매 물량은 언제까지나 나올까요?
뭐 이건 정말로 언제까지 나올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2,050에서 2,100 사이에서는 계속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전에 4년 전에도 이 가격대를 못 넘어갔던 가격대라서 아마 그때 물리신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금액은 사실 그 가격대에서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좀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뭐 최근에 나온 뭐 롱숏 펀드라든지 이런 롱숏 펀드들이 또 박스권 장단에 왔기 때문에 또 매도를 계속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계속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박스권을 못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엄청난 박스권을 뚫고서 계속 급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도 이제 4년 상단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고 뭐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수와 또 시장과 또 느껴지는 온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뭐 보신다라면은 의료 쪽, 제약, 바이오, 뭐 헬스케어 쪽을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지금이 뭐 3천인지 5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네. 반면에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한 1,500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 또 단기간에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IT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수의 오름폭을 전혀 느끼실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많이 급락했다라는 점 때문에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네.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유화학, 조선주들 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좀 다른데요. 네. 조선주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일단은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한진중공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정유주 섹터 쪽에서도 뭐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시장에서 정화조라고 놀리면서 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신 대형주들이 이제 좀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무거움의 극치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코스닥 급등주들에 가려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딱 롯데케미칼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도 바닥에서 2배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거래소 시장으로의 일정 부분 시장의 좀 리듬이 조금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좀 버려졌었던 무거운 네.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지수를 박스권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못 오른다면 지금처럼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반대라면 분명히 대형주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죠? 네. 예, 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이제 1.75%. 네. 지난달에 한번 낮췄고 이번 달에는 그냥 동결로 갔습니다. 금토위가 끝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새로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았는데요. 기왕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3.4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수정 전망치 내놓은 게 3.1%로 낮췄습니다. 0.3%포인트를 낮췄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네. 1.9에서 0.9까지 낮췄으니까 1%포인트를 낮춘 건데, 3.1이라는 숫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로만 보면은 3%를 턱걸이하는 그런 모양새겠죠. 네. 근데 사실은 물론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전망을 했겠습니다만,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이라는 수치는 2%대도 안 좋으면 2%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숫자라고 보여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3이었다, 4였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어쨌든 3%대 사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3.0이다, 3.1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9도 될 수 있고 2.8도 될 수 있고 물론 그 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이런 데서는 이미 2%대의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계 특히 일본 노무라 같은 데 네. 굉장히 원래 비관적으로 많이 전망치를 내놓곤 합니다만 2.5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어떤 변수에 따라서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비관적인 변수를 조금 더 넣었더라면은 아마 2%대 성장률 전망치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내수가 안 좋고 특히 네.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 행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물 경기 역에는 부정적이고요. 다만 성장률을 이렇게 낮추면서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주열 총재가 일단 지난달에 금리를 낮출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때 지금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 전망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가요? 어쨌든 정부도 지금 지출을 늘리는 기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의 1.75%라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부양 기조에 부합하는 네. 경기 부양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오고 2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수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오늘 금통위원 중에 한 명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의견으로 인하 의견을 내놨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물 경기 흐름은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주택 경기가 네.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특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심리적인 사인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쉽게 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또는 네. 이 성장 모멘텀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가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유가 요인이 제일 크고요. 물론 네. 내수 때문에 이제 수요 자체가 부진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 자체가 작년 특히 하반기 이후 작년 7월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고 작년 11월이었던가요? 그 오페크 회의 이후에는 거의 네. 수직에 가까운 추락을 보여서 지금 약간은 회복이 됐습니다만 연간 내내로 봤을 때도 올해 유가는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도 디플레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연간 물가 상승률이 1%에 못 미친다. 우리로서 상당히 낯선 광경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바닥을 치고 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뭔가 기대감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갤럭시 S6가 내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일 오늘은 나오는데요. 발표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신종균 삼성전자 모바일 담당 사장이 네. 이제 국내 출시 행사를 가졌는데 네. 내일 출시가 됩니다. 두 개 종이 나오죠. 갤럭시 S6하고 갤럭시 S6 엣지라는 네. 두 가지 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시가 되는데 지난 3월에 있었던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 회의에서 일단 모델은 공개가 됐었고요. 네. 이제 출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갤럭시 S5가 워낙 실패를 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직전 모델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 이후 굉장히 실적의 추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제품에 대해서 모여지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지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전작과는 다르게 이 메탈, 금속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엣지라는 제품은 세계 최초로 양면 곡면 글래스를 채용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카메라 화소수를 1,600만 그러니까
뒷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는 1,600만 화소, 네. 전면 우리가 이제 셀카라고 그러죠. 네. 셀카용으로 찍는 그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니까 굉장히 고성능.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보다 굉장히 거의 뭐 2배 가까운 화소수를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배터리 일체형이라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그 아이폰처럼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제 끼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 일체형 배터리가 채택이 됐고 한번 대신 충전 속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긴 기간 충전이 가능하도록 오랜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전 기능을 높였다고 그러는데 일단 10일에 내일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뭐 독일, 영국 해서 이제 20개 나라에서 출시가 되고 중국은 2차 출시국에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애플워치도 나오잖아요. 네. 예. 뭐 이제 애플워치는 이제 이것도 이제 10일 예. 현지 시간으로 10일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워치 제품을 내놓았었죠. 3개종 뭐 애플워치 스포츠, 애플 그냥 이 스틸 형태의 애플워치 그다음에 금이 장착 금장이 된 이 뭐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3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리뷰 자료를 보니까 뭐 뛰어나다, 우아하다. 근데 다만 이 대부분의 스마트워치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할까? 뭐 이런 평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는 회의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고 네. 스마트워치 이런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는 좋긴 좋고 이게 미래일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제품일까? 이런 뭐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이 애플의 첫 제품이니까 또 이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또 이 고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줄 서면서 안 사도 되게 예약 판매를 애플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는 드네요. 이번에는 예. 그 현장에서 팔질 않고요. 네. 가급적이면 인터넷 주문을 받아서 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네, 도둑이 있으면은 경찰이 잡고요. 해커는 해커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는데요. 화이트 해커들의 실력을 겨누는 대회가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에서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이 참여를 했고 1위는 중국 팀이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참여했던 주니어 팀에서는 우리 중학생도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보안 전문가로 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안 전문가 화이트 해커를 구조적으로 좀 많이 키워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을 포함해서 화이트 해커들이 잘 양성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달팽이 집에 나와 있습니다. 달팽이 집은 어떤 집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집을 이제 좀 저렴하게 구하고 어떤 비슷한 또래 청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이제 공급한 주택입니다. 달팽이 집이라는 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청년들이 어떤 주거 약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달팽이 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주거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대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소득으로 주거비를 절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비를 따져보면 민간 시장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권이란 차원에서 기숙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 차원에서는 그 교육을 사실 공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뭘까요? 청년들이 지금 주거 정책에서 사실 배제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달팽이 집 거주자분하고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세는 한 얼마나 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증금은 60만 원이고요. 월세는 23만 원이에요. 거주 환경은 좀 마음에 들었는지. 그전에는 원룸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달팽이 집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반경이 훨씬 넓어졌죠. 그러면 달팽이 집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약간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달팽이 집이 이제 있어가지고 입주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 달팽이 집만의 특징은 뭘까요? 저희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같이 있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알아서 그 공동체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달팽이 집 현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집앤잡, 집과 일자리에 대한 프로젝트인데요. 그중에서 4월부터 3개월 동안은 먼저 프로젝트 프로그램 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부동산과 주거 정책들도 돌아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진짜 문제인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집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는 고민만큼은 좀 덜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는요, 전문가 모시고 청취자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들려드리고요. 매달 한 번은 또 주거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 생생경제 홈페이지 집앤잡 게시판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저희 부동산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분이 올려주신 집에 대한 고민을 1대1로 상담 코칭,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요. 이 게시판은 비밀 게시판이니까요.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아무런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의 그 상담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뤄줄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 여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집앤잡 게시판입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상원 바랍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해커 잡는 해커, 화이트 해커 어떻게 양성해야 할까입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그제 코엑스에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해킹 방어 대회 코드게이트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팀이 1위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주니어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연소 대회 참가자가 3위를 차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굉장히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해커를 막을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양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학생이 잘 자라서 이런 전문가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강진호 군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해킹 1세대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 계시는 이희조 교수님과 함께 화이트 해커 양성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네. 전화 연결이 참 어렵게 됐는데 시험 다 끝나셨어요? 시험은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홀가분하시겠군요. 주니어 대회에서 3위 차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 어때요? 일단 제가 순위권에 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대회가 첫 대회가지고 네. 그냥 재미로 참가해보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3위라 할 거랑은 전혀 생각 재미로 했는데 3위. 굉장히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참가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참가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코드게이트라는 대회를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코드게이트라는 대회가 예선 당일날 그런 게 있다고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대회에 참가하게 됐었어요. 아, 예선 당일에 가서 그냥 바로 통과하고 본선 가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길래. 언제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혼자 코딩도 해보고 그랬어요? 사실 해킹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초등학교 다녔을 때부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꽤 많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코딩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예.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혼자서 공부했어요? 주로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 혼자 독학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 독학으로? 네. 예. 근데 컴퓨터 보면서 코딩하고 있는 것을 이 부모님이 보시면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너 공부 안 하냐 막 이렇게 꾸중은 안 하셨어요? 많이 그러시죠. 아, 근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런 대회도 또 알아오시고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렇군요. 저는 컴퓨터 처음 배울 때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코딩이 간단했었거든요. 네. 지금 코딩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스크래치 같은 거는 요즘에 정보 과목에서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거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해가지고 코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요즘에도 비교적 배우기 쉬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상도 타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꿈도 좀 다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예전에는 제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가지고 꽤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안 쪽으로 진출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보안은 좀 더 월망하기 좀 못하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동기부여가 자라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누군가 격려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코딩과 또 공부에도 열심히 열을 올리셔서 우리나라 이 정보 보안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강진호 학생이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요. 해외 자원개발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리고요. 경찰 수색견이 시신을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진호 군 코드게이트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주니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강진호 군과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해커 1세대로 활약을 하시다가 교수로 또 지금 계시는 이희조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해커를 잡는 해커가 화이트 해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화이트 해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해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블랙햇과 화이트햇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블랙햇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해커라고 볼 수 있고, 네. 화이트햇 해커는 보안 전문가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다든지 대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좀 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커를 말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더 멋있는 화이트 해커들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 좋은데 블랙햇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그렇죠. 음지에서 네. 유혹의 손길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이 해커 1세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해킹 자체를 공부하시고 익히셨죠. 그랬었죠. 네.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원리,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시스템이나 해킹을 알게 되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환경이 다른가요? 어때요?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도 이제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제한적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킹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고성능 컴퓨터나 빠른 네트워크 일부 컴퓨터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네. 일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국한이 됐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런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이렇게 확대된 면이 큰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기들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점점 더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네.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예. 하는 걸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기기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이게 선입견이기는 한데요. 네. 해커가 좀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런가요? 일단 중국, 인도는 이제 인구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요즘에 또 많은 산업들이 IT 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렇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제 관련해서 시스템 전문가나 해커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좀 다 막아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시스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양적 팽창을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보안을 네. 또 그만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취약점이 또 노출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지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요. 지금 북한산 정토사 부근에서 신호가 확인이 됐었다가 숨진 채로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YTN TV를 통해서 지금 동시에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언제 목을 맸는지는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시신이 약
10시간 전에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KNN 라이프의 마음. 네, 지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매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지금 언제 목을 맸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가 않았고 경찰 수색견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YTN TV를 통해서 내용 좀 들어봤고요. 유서를 남기고 지금 잠적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네, 창업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테이블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음식점 테이블의 경제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아니, 이게 테이블이 입식인지 좌식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매출도 달라지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한 70만 개에 달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도 아무래도 자기 구매에 맞는 음식점을 찾아가게 돼 있고요. 최근에 요즘 저 오피스 상권에 있는 음식점을 가보니까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체 12개 테이블 중에서 2개만 입식 테이블이었고요. 네. 나머지 10개는 온돌용 테이블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손님은 딱 2테이블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돌에 앉았는데 저 역시도 온돌에 앉다 보니까 역시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입식 테이블 손님이 나가길래 저희가 비싸게 가서 입식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요즘 어떤 신세대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대 식사 고객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온돌형 이렇게 좌식 테이블보다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입식 테이블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요즘 좀 늘어나는 게 요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찮아서 그러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소비자들 대상으로 왜 이렇게 입식을 선호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소비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입식 테이블을 선호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짧은 치마 입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앉게 되면 또 이렇게 앞치마라도 달라고 해서 덮어야 되고 이런 걸 좀 번거롭게 생각하는 이런 수요도 있고요. 네. 남성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싫습니다. 이런 수요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또 바닥에 앉으면 양복 바지가 구겨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요즘은 양복 바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디자인돼서 바닥에 잘못 앉을 경우 밑단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중년층 외식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돌이 더 편하고 좋아요. 이런 수요도 있었고 회식할 때는 온돌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하지만 또 요즘 60, 70대 고령자 같은 경우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안 좋아서 요즘은 꼭 의자에 앉게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나이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입식 테이블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입식 테이블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은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밥을 먹더라도 상을 펴서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만 언제 아파트 문화, 이런 콘크리트 문화가 지배하는 아파트 문화가 지배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7, 80% 이상은 온돌보다는 침대 생활, 아니면 소파 생활, 식탁 생활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침대나 식탁, 이런 소파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앉으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특히 이제 음식점 입장에서는 서빙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입식 테이블에서 서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더 구부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기존에 좌식 테이블을 두고 이 장사를 해오시던 분들이라면은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요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온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요즘 직장인이나 신세상권에 좌식 온돌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온돌을 철거하고 다 입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바닥을 철거해야 되고 또 입식 테이블 의자 신기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온돌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온돌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다 식탁처럼 놓고 소비자들은 그냥 단지 신발만 벗고 들어가셔서 네. 주방 거실에 식탁처럼 앉아서 식사하십시오. 이런 음식점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돌 음식점도 다리만 좀 이렇게 키워서 입식 테이블을 놓는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오히려 운영자 입장에서도 아마 매출도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좌식 테이블을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테니까 새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입식, 좌식 테이블을 반반씩 하면 어때요? 사실은 좌식, 입식을 반반으로 하는 음식점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평 이상, 100평 이렇게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좌식 테이블 공간도 있고 입식 테이블 공간을 분리해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을 분리해서 가두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30평 미만의 중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설치할 경우 음식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게 보이거든요. 네. 좁게 보이고 특히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서빙 인력이 이렇게 입식 공간에서는 신발을 신고 서비스를 하다가 네. 또 이렇게 온돌 공간에 가면 신발 벗고 이렇게 들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동선도 길어지고 상당히 번거롭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투자 금액 면에서 본다면 저는 입식 테이블과 이렇게 온돌 테이블, 오히려 온돌 테이블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만, 네. 온돌형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전기 판넬 공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용은 뭐 입식이나 온돌 공사나 별 차이가 사실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히 신기로 오픈하는 곳, 특히 이제 만약에 저녁에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입식이지만 저녁에 이렇게 그 술맛 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까지 잘 신경을 쓴다면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음식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또 중요한 게요. 몇 인용 테이블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4인용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2인용도 많이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요즘 사실 홍대 같은 데 가면 1인 전용 식당도 생겼거든요. 즉 나홀로 고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30, 40대 이렇게 미혼 여성, 미혼 남녀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네. 또 요즘 기러기 아빠들 다 나홀로 고객이고요. 그다음에 또 황혼이혼 되신 분들도 다 이렇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나홀로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4인 테이블에 직접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나홀로 고객들을 위한 1인 좌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인 좌석 정도는 이 테이블 배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드시 4인 테이블만 고집하기보다는 1인석이나 2인석을 꼭 별도 공간으로 설치한다면 아마 소비자, 나홀로 고객들이 좀 의외로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소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어떤 테이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인용, 2인용, 입식이냐 좌식이냐 이런 테이블 배치와 어떤 전략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앞서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카네트.
선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노사정 대타협이 3개월간 시한을 넘겨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은 그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노동계는 어제 한국노총도 이제 결렬 선언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파업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갈등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구조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 궁금한 점,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기다리겠고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